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번째 세션 토크 콘서트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에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수소경제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먼저 네 번째 세션에 함께해 주실 연사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좌장을 맡으실 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철구입니다. 패널에 김지영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사업추진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지영입니다. 네, 유튜버 김한용의 모컬 편집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수소전기차 넥소 커뮤니티 회장 정응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은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1기 수소경제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주, 김지원, 신예주, 그리고 안세은 님이 학생 대표로 나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 2부는 실시간 온라인 청중단 분들도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세션 토크 콘서트 2부의 저장이신 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께서 토크 콘서트를 이끌어가 주시겠습니다. 선임연구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수소 에너지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수소 에너지에 대한 여러 그 사회라든가 경제계 일반 국민들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 못해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대기 오염, 온실가스, 그죠? 기후 위기, 그런 어떤 창궐,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특히 미세먼지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연유에서 대체 에너지가 뭐가 있을까? 이래서 출발한 것이 물론 태양광, 풍력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산업화 쉽게 연결될 수 있고 신선형 동력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수소 에너지, 수소 경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 정부 문재인 대통령도 사흘이 멀다 하고 아시듯이 수소 찬양을 하고 계십니다. 수소차, 수소 충전소,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선도 경제 주도, 그린 이제 뉴딜 이렇게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도 이제 보면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게 경기도 정부인데 경기도가 아시듯이 대한민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가장 많습니다. 경제의 중심지거든요. 경기도가 선도해야 되고 선도할 수 있는 지역이 보통 사회든 경제든 각 분야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로서 경기도가 가장 중요한 차지를 하고 있는데 수소 경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성령 여부가 우리나라 수소 경제의 좌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경기도가 주최하는 중요한 이 토크 콘서트, 자유로운 어떤 방담, 이런 수소를 기반으로 한 경제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토크 콘서트를 하게 된 건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시간으로 아까 진행자도 말씀하셨듯이 전문가 내지는 또 아직까지 대학생으로서 이제 배움의 단계에 있는 몇 분 이렇게 서포터즈 참석해 주셨습니다. 패널로. 그래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계시는 이제 김한용 이제 유튜버님인데 제가 알기로는 유튜버 자동차에 관한 모카라는 플랫폼 채널을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마 읽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구독자가 한 5만 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채널인데, 김한용 유튜버님이, 수소 뭐 경제라 그럴까요? 패러다임 전환을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문의해 주시고, 먼저, 장식을 해 주시겠습니다. 아유,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유튜브 홍보를 또 깨알같이 이렇게 해주셔가지고요. 저희한테 아주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궁금한 건 이 유튜브에서 사실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여기 와서만 봐야 될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의 주제,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탄소 경제에서 수소 경제로 바뀐다는데 도대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설명 가능할까요? 그 탄소 경제의 어떤 맹점, 수소 경제 장점은 또 하나 이제 하면은
왜 이제 탄소 경제, 수소 경제에서 수소 경제 중요하냐면은 이 탄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석유를 에너지원으로 하면은 우리가 볼 때 물과 산소 또 전기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마이크도 전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도 그렇고. 그렇듯이 이 불행하게도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주요 에너지원이 오일이라는 석유는 어떻습니까? 항상 쓰고 나면은 어떤 오염이 발생됩니다. 배출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맹점이 생기는 거고, 수소 경제는 장점이 뭡니까? 아무리 쓰더라도 그 오염이 배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소차를 사용하면은 물밖에 생기지 않죠. 배기 통이 없으니까. 그렇듯이 탄소 경제, 수소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탄소 경제는 친탄소화 사회, 수소 경제는 탈탄소화 사회. 이렇게 친탈 이렇게 붙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 오늘도 보니까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서포터즈라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서포터즈인가 했는데 이제 산업부하고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반관반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관이 수소융합 온라인 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영어로 H2 코리아. 거기서 주관하는 수소 하면은 불안하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원단을 조직했더라고요. 금년 7월에. 그래서 이제 한 100명, 200명 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막 홍보를 합니다. 수소는 안전하다. 수소차는 어떻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조직화했더라고요. 대학생 위주로. 정부가. 그리고 이제 서포터즈라고 이제 명명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표자분들이 4명 정도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패널 분들도 해 주셨는데 반갑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소경제 서포터즈 김민주입니다. 우선 강철구 자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미래 에너지인 수소가 뜨거운 주목이 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수소 에너지가 국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각광을 받는 이유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자동차 물론 이제 수소차가 이제 계속 이제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각광을 받고 있는 그 배경이 이제 수소차라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각광을 받는 수소 에너지가 그 배경이 저는 전기차하고 수소차 대비 내연기관차로 이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디젤차, LPG차, 휘발유차는 어떻습니까? 각광을 못 받고 있고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환경은 경시가 되고 어떤 수송 운전이라는 경제 활동, 그죠? 사람을 실어나 물자를 실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각광을 받을 수 없고 수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수소차,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 전기차도. 그래서 수소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가 어떻습니까? 인간이나 물자를 실어 나르는데 이제 운반이라고 수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 활동이라고 대변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영리가 되면서 배출가스가 없죠. 그렇죠? 제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배출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물자도 실어 나르고 환경도 생각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러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수소 에너지죠. 그 수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게 수소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비될 수 이렇게 비춰보면 수소 에너지가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각광을 받고 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부 좌담에서 두산 드론 개발, 수소연료 전지 드론 개발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지영 부장님과 이게 좌담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좌담회에서 못한 얘기, 그리고 궁금한 사항도 패널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연료전지 드론이든 수소 에너지든, 그죠? 수소 경제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이 기회에 우리 김 팀장님한테 질문해 주시고 또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소경제 서포터즈 김지원입니다. 저 김지영 팀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팀장님께서 해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소 드론처럼 수소 에너지를 실제로 활용한 기술이나 산업 및 경제 분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 특별히 두산에서 계획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수소 관련된 산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수소를 우선 만들어야 되니까 수소를 생산하고 수송하는 분야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만들어진 수소로 전기를 만드는 수소 발전 분야가 있습니다. 발전 분야는 두산이 현재 세계적으로 앞서가지고 있고 한국이 제일 앞서 있는 분야인데요. PAFC라는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가 있고요. 가정용의 PEMFC라고 있어서 두산 퓨얼셀 파워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빌리티 분야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수소 드론, 그리고 수소차와 같은 분야고요. 버스, 트럭, 오토바이, 자전거 등에서 수소를 연료로 해서 발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UAM이라고 해서 도시를 날아다니는 에어택시와 같은 개념인데요. 큰 물건을 줄 수 있는 카고 드론, 혹은 사람이 탈 수 있는 비행체에도 수소 연료전지가 큰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고,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배터리보다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두산은 계속 발전, 수소 드론, UAM에 계속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김지영 팀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과가 영상 전공인 만큼 저희가 드론을 촬영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에서 개발 중인 수소 드론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지 상용화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관심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수소 드론은 기존 배터리 드론이 한 20분에서 30분밖에 비행을 하지 못하는데요. 저희는 2시간 동안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 관련돼서 송전선을 검사하거나 도로, 항만, 그리고 파이프라인 같은 긴 구조물들을 검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산림 감시, 그리고 산불 감시, 해안선 감시 등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2시간 동안 날 수 있는 산업용 드론으로 쓸 수 있는 곳에는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 한국의 기술로 수소 드론이 세계 최초로 양산돼서 올해 지금 이제 시판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세계 최초인 이유는 미국에서 열리는 CES 2020에서 드론 앤 로보틱스 분야에 최고 혁신상을 수상할 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소전기차 넥소 카페 운영자 정응재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게 하나 있는데, 수소 경제를 추진하면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나요? 질문자님이나 어떤 독자들을 위해서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수소 경제를 추진하면은 이렇게 변하죠. 그래, 그림을 보면 우리 이제 질문자님이나 패널분들이 쉽게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어떻게 변할까요? 간단히 그림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의 모습이 왼편에 있지 않습니까? 미래 우리의 모습이 각 분야별로 오른편에 있습니다. 화살표. 그러면은 수소 경제를 추진하면은 이것이 5년 후다 도래될 수 있고 10년, 20년, 제가 볼 때는 아마 수소 경제가 지배하려면 패러다임 형성을 아마 5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럼 2070년 뭐 좀 되겠죠. 그죠? 저희들이 이제 죽고난 뒤에 후세대들을 위한 거겠죠. 그래서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만큼 석유가 지배했던 사회가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수소 경제를 추진하게 되면은 발전소 같은 거 해서 왼편이 이제 기존의 발전소입니다. 하력 발전소. 하력 발전소 꿀뚝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나옵니까? 연기요. 연기 내지 매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편에 있는 것이 연료전지 발전소입니다. 두산도 아까 나오셨습니다만은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연료전지 발전소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발전소 개념이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 그것이 5년 후든 10년 후든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미래가 이제 바뀌는 거죠.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왼편에 있는 것이 경유 자동차입니다. 그죠? 하는 이제 목화 운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래서 이 경유 자동차가 넥소 있지 않습니까? 동해 회장님도 나오셨지만 이제 그 수소차로 바뀌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기타 등등 이제 이렇게 주유소도 보면 지금 LPG나 휘발유 주유소가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마 20년, 30년에는 어떤 수소 충전소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왜냐면 영리를 추구하면은 그거밖에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으니까 규제에 의해서 또 시장에서. 그리고 보일러도 지금 어떻게
도시가스 보일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동 나비엔 가스 보일러를 하는데 아마 미래 모습 어떻습니까? 우측에 있듯이 저게 연료전지 보일러입니다. 연료전지 보일러가 각 가정에 보급이 될 겁니다. 언제 한 15년, 20년 후에 그렇게 바뀌어져 있겠죠. 수소경제를 추진하게 되면. 그죠? 그리고 중요하게 남산의 대기질이 한번 보십시오. 남산의 공기질이 어떻습니까? 왼편은 미세먼지가 창궐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청정 에너지를 쓰는 수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가 되면 이렇게 우편처럼 남산이 훤히 보이고 깨끗한 하늘이 되겠죠. 제가 보면 아마 10년 뒤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그런 단계에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수소 경제처럼 경제와 환경, 지금의 경제 패러다임은 어렵습니다. 경제는 성장을 해요. 왼편에 있듯이 그림 보시듯이 오른쪽에 광화문이지 않습니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이 있는데 그 뿌였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렇습니까? 수소 경제를 추진하게 되면 어떤 모습일까 미래 똑같습니다. 경제는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근데 하늘이나 공기질이나 환경은 어떻습니까? 많이 바뀌죠. 깨끗한 공기로. 이런 모습이 향후에 수소 경제를 추진하면은 변화된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제처럼 대한민국 또 경기도 지방정부가 합심해서 이렇게 국민과 기업들이 수소 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합심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정책을 선도하는 그런 어떤 좋은 기회가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어떤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2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자, 이대로 보내드리긴 너무 아쉬운데요. 함께 해주신 수소경제 서포터즈 4분의 활동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소경제 서포터즈 신예주입니다. 저희는 일단 영상과 광고를 전공한 친구들로 구성된 팀인데요. 저희가 목표로 잡은 거는 최대한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B급 웹툰이나 광고 패러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수소 경제를 알렸는데요. 저희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소 경제에 대한 딱딱한 인식이 좀 말랑말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소경제 서포터즈 김지원입니다. 저희가 카페에서 컵홀더에 우리의 내일은 수소경제라는 홍보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수소경제가 뭐야?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수소경제를 홍보하는 것이 수소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소경제 서포터즈 안세입니다. 저는 수소경제 서포터즈를 시작하기 이전엔 수소하면 수소는 위험한 거 아닌가? 폭발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서포터즈를 시작하면서 많이 알아보니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고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소경제 서포터즈 김민주입니다. 저는 우선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에는 수소의 숫자도 모르는 문외한 상태였는데요. 이러한 수소경제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하면서 수소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수소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저희처럼 작은 관심을 주셔서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면 조금은 수소 경제를 위한 나라가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수소전기차 넥소 커뮤니티 정응재 회장님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소전기차 넥소 카페 운영자 정은재입니다. 지금 수소전기차를 저는 2018년부터 구입해가지고 지금 10만 킬로 가까이 타고 있는데요. 내구성도 아주 좋고 차량 이용해보니까 굉장히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충전소가 많이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불편한 게 이게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또 방송 나와서 다들 이렇게 고생해 주시니까 좋은 환경에서 수소차를 탈 수 있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1부와 2부로 나눠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수소 전문가가 아닌 민간인 입장에서도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패널분들께 감사드리며 4번째 세션 토크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session 4 has ended. We will be 4세션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세션 이제 곧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